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곽지연 늘래랑 어린이집 교사 최수미입니다. 재활용 파이프가 아이들과 만났을 때 어떤 놀이가 이루어지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늘반은 만 4, 5세 반으로 반 현원은 23명입니다. 놀이 진행 배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원의 특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은 어린이집 근처에 원에서 생태 놀이터를 조성해가지고 매주 4, 5회 방문하여 바깥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 놀이터이다 보니 당연히 물을 사용한 놀이가 많이 이루어지고 저희 물을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하늘반 친구들과 페트병을 이용한 수로 만들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가 완성된 수로입니다. 멋지죠? 그 다음 완성된 수로를 갖고 우리 하늘반 친구들과 동생들이 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 후 손 씻기를 하거나 놀잇감 씻기를 하는데 이게 수로 길이가 짧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유아들이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교사들하고 모여서 수로를 길게 만들기 위한 재료에 대해서 의논하게 되었는데요. 뭐 어차피 페트병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페트병으로 만들까 했는데 페트병이요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서 물이 좀 새요. 그래서 다른 한 선생님께서 그러면 우리 파이프를 반으로 재단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선생님께서 이왕이면 지원할 때 파이프를 좀 더 많이 해서 애들이 놀이할 때 놀잇감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에 말씀드려가지고 원에서가 지원해 주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 놀이 파이프가 놀잇감이 되었어요. 이제 놀이가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는 페트병 수로에 파이프를 지원해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파이프를 연결했고요. 남은 파이프를 보고 한 유아가 선생님 이거 가지고 가서 놀아도 되죠? 그리고 그 옆에서 머뭇거리던 다른 친구들도 같이 놀자 그러면서 파이프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 통나무에다가 파이프를 기대어 가지고 경사를 만들어서 밑에 떨어져 있는 복숭아 나무 열매 그것을 갖고 굴리기도 하고요. 돌멩이 갖고 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래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 파이프를 놓고 자유롭게 물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수영장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밑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흐르게 하는데 자꾸 물이 빠지는 거예요. 모래에 흡수되어서 물이 고이지 않자 친구들이 야 빨리 물 떠와 빨리 물 떠와 이렇게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켜보면서 물이 고이는 방법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해볼까 하다가 그래도 유아들끼리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게 지켜보았는데 우리 유아들이 지켜보다가 놀잇감을 잡는 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웅덩이 밑에다가 놓아가지고 수영장을 완성을 시켰거든요.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 주는 것도 교사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놀이는 파이프 미끄럼틀입니다. 한 유아가 우리 파이프로 미끄럼틀 만들자 하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미끄럼틀 만들고 싶은 유아들끼리 모였는데 유아들이 모여서 미끄럼틀 하려면 높아야 돼. 저번처럼 통나무에 걸치자. 낮아. 저기 나무에 걸칠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무 기둥에다가 이제 걸치기는 했어요. 그런데 파이프 길이가 짧다 보니까 연결할 때마다 밑에 떨어져 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과 그러면 우리 이 파이프를 기댈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이 있을까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친구들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놀잇감을 담는 콘테나를 이용해 가지고 파이프를 기대어 가지고 완성하였습니다. 미끄럼틀 완성 후에는 동물 모형, 모래, 물 등을 이용해서 워터파크 놀이를 하였고요. 그 다음 물 미끄럼틀도 만들기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파이프
파이프를 갖고 공벌레 파이프 게임을 했는데 생태 놀이터에서 콩벌레를 발견한 친구들이 그곳에다가 파이프 위에다가 콩벌레를 놓고는요. 누구 콩벌레가 정상에 올라가는지 이렇게 서로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태 놀이터다 보니까요. 유아들이 채집한 곤충, 벌레들을 갖고 놀이하다 보면 관찰보다는 놀잇감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아들이 곤충, 벌레와 함께 놀이했던 상황을 다른 유아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 다음 놀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놀이 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아들 스스로 생각하고 규칙을 정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놀이는 속도 놀이와 페트병 파이프 놀이입니다. 실내 자유놀이 시간에 경사로 놀이를 하던 유아가 야 우리 생태 놀이터에 가서도 이거 하자 하면서 구슬을 하나 챙겼어요. 자, 그리고는 생태 놀이터 주변 물건을 이용해서 파이프 경사로를 만드는데요. 나무 의자 그리고 플라스틱 통 그리고 통나무 이렇게 다양하게 경사로 높이를 다르게 한 다음에요. 구슬, 돌멩이, 흙, 모래 등을 이용하여서 굴러보며 속도놀이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요 자연물의 속도를 친구들이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저는 함께 경사나 속도 모양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페트병으로 이제 파이프 놀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페트병 수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페트병이 많이 있었어요. 그 밑에를 절단한. 그랬더니 유아들이 페트병끼리 서로 연결해서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페트병 안에다가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턴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트병을 이용한 파이프 만들기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정과 연계하여 페트병을 지원받아서 놀이를 더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놀이는 내가 만든 파이프입니다. 어린이집 내 바깥놀이 중에 한 유아가 비눗방울 넣었던 통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 이거 저번처럼 뒤에 잘라주세요. 우리 파이프 만들 거예요. 말해서 선생님이 비눗방울 뒷부분을 잘려주자 서로 연결하여 길게 만들면서 다양한 파이프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거기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지금 저 안에 첫 번째 그림은 물총을 그 안에다가 넣어서 물총 쏘기 놀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눗방울 파이프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도 저도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튜브블록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튜브블록 파이프를 이용해서 물받이통에 물을 옮기고 또 공기를 넣어서 불어서 공기에 반응하는 물의 반응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에 물을 빼기를 하는데 물 빼기 할 때 있죠? 튜브를 있잖아요. 그 배수구 안에 넣어가지고 물 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인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물놀이와 연계해서 파이프 놀이를 하는데 흘러보내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정리할 때 물 빠지게 하는 거를 보고 수영장 물을 사용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물이 필요할 때는 수영장에 있는 물을 받아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놀이는 계곡놀이와 파이프 놀이입니다. 한 유아가 우리 계곡 만들자 하고 말했고 관심을 보인 유아들이 계곡을 어떻게 만들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물바지통, 튜브, 투명 호스, 파이프, 의자 등을 이용해서 물이 나무 아래에 흐르도록 설치하고 물이 고이는 웅덩이에 물고기 모형을 넣어서 계곡놀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음 여섯 번째 놀이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물해변 노천탕 놀이입니다. 가물해변에 가면 노천탕이 있는데 그 한 유아가 나무기둥 사이에 파이프를 올려서 물을 이렇게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 모습을 보고 와 이거 노천탕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가물해변 노천탕 놀이를 하게 되었고요. 점점점 관심 보이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호수를 연결하여서 나무 기둥, 의자를 이용해서 워터파크를
만들어 가지고 놀이를 하였습니다. 이때 높은 위치에 파이프가 있어서 유아들이 스스로 물을 공급하기에는 위험해서 호스를 나무에 올려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장소에서 워터파크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유아들이 다양한 파이프 놀이를 하면서 유아들이 협력하여 놀이를 주도하고 놀잇감을 가지고 구성할 때 단순한 구조보다 복잡함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재활용을 이용한 놀잇감에 더 흥미를 가졌으며 놀이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 필요한 놀잇감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아반 놀이를 보며 동생반 유아들도 놀이를 모방하거나 변형하여 놀이하고 함께 구성하는 놀이 과정을 볼 수 있었고요. 파이프 놀잇감으로 인해 놀이터의 모든 구조물들이 그리고 자연물들이 놀이 공간이 되고 그 공간 속에서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졌으며 생활도구, 재활용품을 이용한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변화로는 파이프란 물건이 유아들을 만나서 유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하는 과정을 보면서 유아들이 주변 환경들이 놀잇감이 되어 놀이하는 모습 속에 교사는 유아가 선택한 방법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은 유아들의 놀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놀이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교사가 빠르게 해결하기보다는 지켜보며 유아가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서는 점차 파이프를 이용한 다양한 유아들의 놀이 사진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오늘 어린이집 어땠어? 라는 질문보다는 오늘은 어떤 놀이를 했어? 질문을 통해 놀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고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놀았던 놀이와 연계하여 놀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공유하는 모습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등 가정과의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늘레랑 어린이집의 재활용 파이프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놀이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